처음 선택하시는 소감 한 말씀. 네, 뭐 이렇게 언론 앞에 많은 언론 앞에서 서 있는 게 되게 오랜만이라 좀 어색하고요. 예, 그래도 뭐 또 K리그 2를 위해서 또 우리가 K리그 2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또 여러 감독님들도 뵙고 하니까 이제 시작하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 준비하셨을까요? 이번 리그 앞으로? 뭐 신생팀이고 새로운 선수들도 많이 합류를 하게 됐고 코칭 스텝도 새로 왔고 하다 보니까 서로 조금 알아가는 단계, 이제 알아가면서 서로를 파악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의 팀 색깔을 찾아가는데 좀 중점을 뒀습니다. 앞서 좀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이 신생팀의 제안을 받고 나서 좀 기분이 어떠셨는지, 또 그리고 이거 팀 감독을 맡겠다고 좀 결심을 하게 된 계기나 이런 마음이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신생팀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고요. 예, 또 기업 구단이 아닌 곳에서 이제 감독 생활하는 것도 뭐 여러 경로로 들어봤을 때 쉽지 않다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저도 감독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고 많은 선수들이 또 아직 프로 경험이 없는 선수들도 있고 또 다시 한번 새로운 프로에서 자기를 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뭔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 끝에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오상고 감독님도 하시고 대표팀 코치 생활도 하시고 지도자 생활 그래도 준비 많이 해오셨잖아요. 이 프로팀 감독을 맡는 거랑 좀 그 전과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다르죠. 프로는 성적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 아버지가 감독을 할 때도 그걸 항상 옆에서 지켜봐 왔고 그게 얼마만큼 큰 스트레스고 또 힘든 일인지도 알면서도 또 그만큼 또 즐거움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즐겁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랑 좀 대화는 해보셨어요? 그냥 같은 길을 이제 계속 걷고 계시는데 조언이나 특별히 기억나는 대화? 아니요, 아직 뭐 감독 되고 동계훈련 하느라고 태국도 갔다 오고 하면서 좀 바빠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뭐 길게 아버님과 대화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축하한다고는 해주셨죠? 이게 얼마나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인 걸 아시기 때문에 또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 입장에서 마냥 뭐 축하만 해주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걱정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 잘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조금 반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축하해 주셨어요. 네, 의심하자. 공교롭게 이브리그도 2002년 월드컵 같이 이제 선수 생활 같이 하셨던 분들이 좀 감독님으로 많이 계신데 일부에도 계시지만 좀 이렇게 지도자로서 같이 이런 감독으로 만나는 좀 특별한 기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축구 인생에서 선수로서 가장 뜻깊은 2002년 월드컵을 함께했던 형들이고, 그 형들을 이제 그라운드 선수로 아닌 이렇게 지도자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거는 조금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들이 어떤 축구를 하는지, 어떤 팀 색깔을 내는지도 궁금하고, 또 저도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도 좀 선보이고 해서 우리 2002년 멤버들이 선수로서만 조금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지도자로서도 좀 재미있는 축구를 해서 많은 축구 팬들이 또 즐거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독 차두리로서의 축구 키워드를 하나 뽑아주시자면 좀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지? 키워드요? 전 선수 때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뭐 스킬이 좋고 뭐 축구를 아주 잘하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축구를 굉장히 사랑했고 그리고 항상 열정이 있는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선수들이 축구를 하는 거에 대한 행복감과 즐거움을 항상 가지고 운동장에서는 열정을 가지고 조금 불태울 수 있는 그런 게 저희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좀 선수 시절에는 로봇
이런 터미네이터 이렇게 불렸었는데 감독으로서 얻고 싶은 별명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별명은 제가 짓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 그다음 선수들과 제가 가진 선수들 자원 안에서 가장 좋은 축구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팬 여러분이나 뭐 기자 여러분들이 별명을 지어 주시겠죠. 네. 그것도 잘 했을 때 얘기겠죠. 아무래도 유소년 지도자 하실 때는 이 좀 선수들 잘 다독이고 동기부여도 잘 하고 이런 모습이 화제가 좀 됐었어요. 근데 프로에서 지도하는 방식이 같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선수들 좀 가혹하게 몰아붙이나요? 가혹하게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인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다 똑같이 대한다는 건 조금 지금 사회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선수들은 다독임이 많이 필요하고 좀 보살핌이 필요한 선수들도 있고 그래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고 어떤 선수들은 또 조금 또 밀어붙여줘야 또 스트레스를 받게 해줘야 또 경기력이 나온 선수들이 있듯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선수를 파악하고 이 선수들이 어떻게 하면은 경기장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파악하는 게 그래서 중요했고 그래서 때로는 좋은 얘기와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또 때로는 스트레스도 주고 또 요구를 더 많은 걸 요구해서 이 선수가 잘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도 보시면서 옛날 생각도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선수 시절에 차두리를 규정한 장면이 있다면 그리고 또 감독 차두리가 꿈꾸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저를 규정하는 장면이요? 네. 치고 달렸겠죠. 네, 치고 달렸고 뭐 그게 부산에서 독일전이 됐든 뭐 아시안컵 우즈벡전이 됐든 뭔가 에너지를 가지고 빠른 속도로 공을 가지고 전진하는 모습이 저희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리고 제가 그래도 개중에 축구하다 하면서 잘했던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 저희 팀도 선수들도 조금 자꾸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전진하고 앞으로 가면서 뭔가 도전하고 도전 속에서 뭐 또 때로는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자꾸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팀 선수들의 개인 그런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걸 보고 또 많은 축구 팬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성이라는 팀이 신생팀이니까 항상 언더독이잖아요. 좀 2부에서 꼭 꺾고 싶은 팀, 좀 승부욕이 생기는 팀이 있는지 궁금해요. 솔직히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는 매 경기가 도전이고 매 경기가 전쟁이고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이 팀을 골라서 꼭 이게 뭐 저 팀을 골라서 물론 저희 화성시 지도상으로 보면은 주위에 굉장히 많은 팀들이 또 이상하게 K2 팀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들은 도전하는 입장 또 배우지만 또 저희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어떤 팀을 꼽는다기보다는 매 경기가 우리 선수들과 저에게는 큰 선물이고 또 도전이고 하기 때문에 매 경기를 꺾고 싶은 팀으로 그러면 전 구단이 다 되겠죠. 예, 아무튼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게 목표입니다. 동계훈련에서는 주로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훈련 진행하셨는지. 1차 합숙 제주도에서는 아무래도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서로 또 알아가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 알아가면서 체력적인 부분에 아무래도 충점을 많이 뒀고요. 이제 2차 태국 가서는 서로의 장점을 좀 파악한 뒤 우리가 어떤 전술 전략으로 상대를 어렵게 만들 수 있을지 우리의 장점이 뭔지 우리의 지금 단점은 어디에 있는지를 좀 파악한 다음에 조금 더 꼼꼼하게 전술적인 부분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화성이라는 곳이 아버지 고향이시기도 하고 또 차두리 감독님에게는 프로 감독 첫 시작인 곳이잖아요. 좀 화성이라는 도시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나에게 화성이라는 아버님 고향이고 예전에 할머니도 사셨었고 아주 어렸을 때는 뭐 자주 놀러 갔던 기억도 있는 곳이긴 한데 그거 외에는 사실은 크게 근데 이제 뭐 아버님
여기서 잘하셨고 또 고향이고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뭐 아버님에겐 큰 의미가 있고 또 저도 아버지를 항상 사랑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가 감독을 시작하는 것도 저에게는 그래도 특별한 의미이고 또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수 데뷔도 해보셨고 뭐 코치 데뷔도 했는데 좀 긴장감이 감독 데뷔는 좀 어떠세요?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시작도 안 했고 했지만 제가 워낙에 선수 시절에 조금 긴장도 하고 뭔가 경기 전에 항상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감독보다 선수 때가 좀 더 긴장되는 것 같고 시합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첫 게임 끝나고 다시 한번 여쭤봐 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목표 같은 거는 좀 세우셨어요? 당연히 이기고 싶죠. 최대한 많은 경기를 이기고 싶고 좋은 성적을 내는 게 모든 감독들의 뭐 그게 작은 구단이든 큰 구단이든 상관없이 모두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현실적인 걸 좀 받아들이고 하면서 매 경기 그냥 최선을 다하자. 매 경기를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를 하면 시즌 끝나고는 뭐 팬들이나 또 저희 선수들이나 제가 납득할 만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일요일 성남과 첫 경기는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실 첫 경기고 아직 성남도 경기를 치르지 않았고 또 감독님이 작년에 이제 새로 오셔서 지금 어떤 팀 색깔로 어떻게 경기를 할지는 뭐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뭐 그쪽도 우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모든 것에 대비할 수 있는 또 그다음 정경준 감독님 작년 경기들이나 또 저와 같이 러시아 월드컵 때 스텝으로도 같이 갔었고 그래서 일정 부분 정경 감독님의 성향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종합해봐서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는 뭔가 전술에 딱 맞춰서 준비한다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지금 준비를 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 미디어데이 때 질문을 받을 수도 있는데 뭐 첫 승이 얼마나 빨리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혹시 첫 승을 거두게 된다면 생각해둔 공약이나 어떤 아니면 뭐 세리머니나 아니면 어떤 그런 감정이 어떨지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뭐 세레머니나 뭐 공약 같은 거는 지금 뭐 신경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일단 첫 승을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화성 시민들이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선수들도 아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로를 처음 경험한 선수들 그다음에 다시 한번 자기한테 프로에서 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팀에는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 이후에 이제 차두리와 화성 FC 이건 좀 어떻게 불렸으면 좋겠나요? 좀 경기를 보고 나서 차두리 화성 FC는 어땠다? 재밌다. 이기고 지고 다 중요하죠. 이기고 싶죠. 매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저희 도전을 할 거고 그렇지만 축구 팬들이 경기를 끝나면 재밌구나 또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조금 하고 싶은 게 저희 화성팀의 색깔인 것 같아요. 감독님이 이제 지난 시즌에 K1에서 뵙고 올 시즌에 K2 미디어데이에 참석하셨는데 소감이 네. 어떠신지 궁금해요.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좀 화려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사실 취임 기자회견 하실 때는 조금 떨림도 있으셨던 것 같고 네네.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괜찮으셨나요? 아 이렇게 또 같은 시선에서 보니까 좀 낫긴 하네요. 동계훈련에서는 주로 좀 어떤 부분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제가 작년에 해왔던 것들을 정립해왔던 것들을 선수들한테 주입을 좀 시키기 위해서 공격과 수비 뭐 양쪽 부분에 있어서 한 달 반가량 했는데 글쎄요 선수들이 전지훈련 기간 동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줘서 뭐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근접할 정도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시즌에 강원 감독으로서 인천을 보셨을 때 좀 무기력해 보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한 멘탈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어떤 부분이 선수단에 좀 많이 말씀을
일단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선수들도 그 부분을 좀 이해를 많이 해주면서 정말 활기차고 좀 웃고 또 식당에서 더 서로 간에 소통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그게 운동장에서도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경기를 할 때도 보면은 서로 얘기하고 또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수정하는 이런 모습들이 예전 뭐 작년에 인천의 그런 모습들하고는 좀 많이 틀려진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 시즌 목표를 당연히 승격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올 시즌에 그 승격 도전을 위해서 좀 가장 이 팀만은 일단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뭐 이런 팀들이 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수원이나 뭐 이랜드, 그래도 작년에 플레이오프에 들어갔던 팀들은 그런 팀들한테는 반드시 이겨야 승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기간이 한 달 반가량 정도? 한 달 반, 두 달 이 정도인데 이게 네. 좀 준비하시는데 시간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시거나 이러시진 않으세요? 뭐 첫 이제 감독으로 들어와서는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시간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시합을 이제 리그 들어가면서부터 더 이제 경기적인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전술적인 부분이 더 맞아 들어간다라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저희 팀뿐만 아니라 어느 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K리그 1에서 이제 감독상까지 수상하셨는데 매번 또 증명을 해야 되는 또 해가 또 찾아왔잖아요. 그럼 네. 좀 부담이 되시지는 않는지. 어느 감독이든 해마다 증명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뭐 감독상을 받았다고 해서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감독으로서 이제 인천이라는 팀을 맡았기 때문에 이 승격을 위해서 또 그거를 또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글쎄요 뭐 부담감보다 선수가 좀 더 좋은 분위기에서 부담 없이 저희가 간절함을 갖고 경기에 임한다라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환 감독님이면 당연히 승격시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잊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뭐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뭐 최대한 겸손하게 또 진지하게 선수들과 좀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팀 동료셨던 이윤용 감독님이랑 첫 경기부터 네. 좀 대화는 혹시 아니 저희 팀 멤버만 좋다라고 계속 얘기만 하고 있어서 멤버 가지고 공을 차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특별한 감정은 없고요. 일단 같은 이제 축구를 했던 사람으로서 선배로서 같이 이제 운동장에 만나면 그런 기분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 감독뿐만 아니라 뭐 차두리 감독도 그렇고 이관우 감독도 그렇고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지만은 네, 선수 시절 때 그래도 같이 축구를 했던 선후배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첫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네. 당연히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겨야죠. 승부는 승부인 거고, 예, 또 친한 관계는 또 친한 관계니까 그건 적고. 희망 스코어가 아니요, 희망 스코어는 없습니다. 그냥 이기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좋은 분위기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되도록이면 많은 골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수원 같은 경우도 보면 네. 굉장히 내려와서 강등강 첫해 고전을 많이 했잖아요. 네. 리그가 그만큼 쉽지 않고 승격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진흙탕 싸움이 많이 벌어지는데 좀 그런 거에 대한 생각하고가 있으신지. 글쎄요, 뭐 저희가 공격에 좋은 선수들이 많다라고 하니까 초반에는 뭐 밀어붙이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거의 내려서서 이제 수비를 하는 팀들이 많아질 거라고 이제 예상은 하는데 공격은 하되 저희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한다라면 뭐 상대를 가둬두고 뭐 공격을 계속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일단 뭐 클리어볼이나 이런 거에 조금 리스크 관리하는 데서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지만이
그런 걸 당하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한테도 그런 주문은 하고 있지만 뭐 시합장에서는 어떠한 변수가 발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한 경기 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선수들도 많다고 그때 취임 기자회견 때 기대감을 드러내셨는데 네. 혹시 제2의 양민혁이 될 것 같은 그런 선수가 혹시 보이는지 뭐 양민혁 같은 선수는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뭐 그에 못지않은 또 저희 젊은 선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나중에 엔트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 선수들이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게임 뛰는 선수들이 만 22세 이제 자원들이 많이 뛰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좀 눈여겨 봐줬으면 좋겠고, 예, 그런 이제 조화가 좀 더 잘 이루어진다라면 더욱더 좋은 팀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민혁 경기는 보셨어요? 뭐 너무 새벽에 해서 보지는 못하고 이기는 경기에 문자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팀이 승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절함이죠. 어느 팀이든 다들 감독님들 그런 말씀 하시겠지만 입으로 강등당한 그런 울분을 올해 정말 간절함을 갖고 다 쏟아 부어야지만이 일부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 왔다고 해서 거만하거나 자만을 한다라면 이거는 큰 오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모두가 전 선수가 스태프들도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작. 네. 감독님 또 귀한 걸음 해주셨네요. 또 경남 이끌고 맡게 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제가 뭐 올 시즌 이제 뭐 작년에 박동현 감독이 뭐 있다가 뭐 올해 시즌 뭐 제가 경남 감독 사령탑에 앉았는데 뭐 사실은 조금 부담감도 좀 되고요. 뭐 또 작년에 또 경남이 또 좋지 않은 성적으로 좀 순위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저희 또 경남 축구 팬 여러분들이 또 실망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올해는 정말 앞만 보고 달려서 정말 저희 팬 여러분들한테 좀 부응할 수 있도록 좀 경기력도 좀 좋은 경기력으로 해서 좀 뭐 순위를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좀 올라가 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예감이 좋나요? 올해? 예감요? 뭐 여기 있으면 뭐 감독들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뭐 일단은 뭐 개막전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저희가 또 뭐 첫 경기가 또 강팀 또 인천하고 또 첫 경기라서 뭐 일단 매도 빨리 맞아야지 또 빨리 정신 차린다고 그 때문에 뭐 글쎄요 뭐 예감은 뭐 일단은 뭐 제가 원하는 축구를 좀 저희 선수들이 어느 정도 또 잘 이행을 또 해줬고 또 동계훈련 또 큰 부상자 없이 또 잘 했기 때문에 뭐 저희도 충분히 이번 시즌에 뭐 강팀들하고 충분히 대등한 경기를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 얘기가 나와서 네. 방금 인터뷰하셨던 윤정환 감독님이 감독님이 계속 선수 좋다고 막 얘기한다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네. 좀 뭐 이렇게 두 분이서 나눈 대화나 아니면 좀 아 농담으로 그런 소리는 했습니다. 뭐 선수가 너무 좋지 않냐, 조금 살살해라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또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있었던 뭐 외국 선수들이 또 워낙에 또 좋은 선수들이 있고 뭐 그 외국 선수 3명이 거의 저희 선수들 연봉급이걸요. 글쎄요 뭐 거기에 뭐 그렇게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저도 뭐 쉽게 뭐 윤정환 감독님한테 뭐 쉽게 저희 팀은 호락호락하게 이렇게 당하지는 않을 거고 또 거기에 대한 거를 또 잘 또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안양이 뭐 울산이 이긴 것처럼 또 저희도 뭐 그런 드라마를 또 한번 써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정환 감독님은 아까 전에 뭐 반드시 이겨야 뭐 친한 건 친한 거고 이기겠다라고 하셨는데 감독님은 어떠십니까 개막전? 개막전요? 네. 뭐 윤정환 감독님이 뭐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뭐 저도 뭐 쉽게 호락하게 안 당한다고 했지만 뭐 이겨야죠. 뭐 당연히요. 그거는 뭐 승부세계에서는 뭐 지는 것도 있고 뭐 그렇지만 저도 뭐 무조건 이기려고 덤벼들 겁니다. 진짜. 올 시즌 일론 감독님이 이끄는 경남
된다면 좀 어떤 컨셉일까요? 글쎄요, 작년에 뭐 박동현 감독이 뭐 3백으로 좀 많이 경기 운영을 했는데 뭐 저는 사실은 좀 올해 좀 공격 축구로 좀 선호를 하려고, 그래서 뭐 내가 선수 때 했던 것처럼 뭐 그래서 포백 시스템을 해서 뭐 상대 뭐 투톱이 나오면은 뭐 수비 전술을 어떻게 해야 되고 완톱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공수 간격을 좀 촘촘하게 해서 조금 그렇게 해서 이제 미드필드 좀 수적인 싸움에서 조금 해서 경기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감독 되셔서 아드님들도 막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이태석 선수한테 뭐 격려의 메시지나 응원의 메시지는 아드님들? 글쎄요, 뭐 그런 얘기는 뭐 얘기는 하는데 뭐 일단 뭐 K1에 올라와서 뭐 같이 한번 붙어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게 안 되면 뭐 FA컵도 있으니까 굉장히 농담을 했는데 뭐 글쎄요, 뭐 좋은 성적을 내기를 이렇게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태석이든 뭐 저희 둘째 뭐 승준이든 뭐 그래서 뭐 많이 저한테 좀 응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목표는 올 시즌 목표는? 예, 뭐 작년에 저희가 뭐 12위를 했지만 올해는 뭐 승격을 한다고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뭐 일단 최대한으로 뭐 경남이 12위까지 떨어질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는 올 시즌 한 중위권까지는 그래도 순위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뭐 내년 시즌에 진짜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두리 감독님 같은 경우는 뭐 2002년도는 굉장히 어린 이제 동생으로 봤을 텐데 또 이렇게 같이 감독으로서 대결도 하게 되고 이런 것도 좀 남다른 감정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좀 뭐 차두리 감독은 뭐 또 저희 아들 뭐 태석이 승준이 또 스승이고 또 뭐 친한 또 후배고 저한테는. 근데 뭐 지금 프로에서 같이 만났기 때문에 이제 뭐 차두리 감독하고도 이제 서로 이제 초보 감독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서로 뭐 자존심 싸움이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또 뭐 원정 3경기지만 뭐 마지막 하상하고 또 경기가 있기 때문에 뭐 후배한테는 정말 질 수 없다. 무조건 뭐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뭐 그래야지 제가 살지 뭐 못 잡고 가면 저 죽습니다. 지금 친구인 이정효 감독님이 프로 감독은 이런 거다 조언을 해주신다. 글쎄요, 뭐 이종효 감독은 뭐 자주 뭐 통화도 하지만 뭐 K1보다 K2가 더 빡세다 진짜로. 뭐 진짜로 자기 뭐 본인 또 뭐 강주를 K2에서 뭐 K1을 올렸기 때문에 일단은 체력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K2는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수도 뭐 체력적인 거나 그런 걸 좀 많이 올려야 된다고 뭐 그런 조언을 좀 했습니다. 저. 네, 감독님 새해가 밝고 새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좀 어떻게 잘 준비하셨는지 기분이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감독으로서 프리시즌을 처음으로 이제 선수단과 같이 하게 됐는데요. 새로운 선수들도 많이 합류를 했고 또 기존에 잔류한 선수들도 능력이 아주 뛰어난 친구들이 많이 잔류를 했기 때문에 온전히 제가 프리시즌을 다 핸들링하면서 제가 원하는 축구도 좀 많이 입혔고 또 열심히 준비한 만큼 개막전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그래도 풀타임 아니지만 그래도 감독으로 한 시즌 보내셨잖아요. 좀 끝 마무리가 참 아쉬웠는데 작년 한 해 어떠셨어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상대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플레이오프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 상황 또한 뭐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만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 시즌은 뭐 타 팀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선택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저희 스스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꼭 저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날 결과를 기다리면서 그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참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그날이? 네, 생생히 좀 기억이 나고요. 제 방에서 코칭 스태프가 양쪽 경기를 다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시작부터 뭔가 좀 부산에도 좀 잘못되고 있었고
또 여기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좀 직감을 했고 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좀 아쉬웠던 건 저희가 너무나 좋은 분위기에서 시즌이 이제 끝난 상태여서 그게 너무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팀을 시즌 동안 한 시즌을 하다 보면 업앤다운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는 팀 분위기가 조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뭐 결과는 예측할 수 없었지만 성강 플레이오프나 플레이오프를 했을 때 분명히 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지 못한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올해 그래서 더 어떤 승부욕 또는 그 승격과 이런 거에 대한 갈망이 혹시 좀 더 커졌을까요? 뭐 수원 삼성 감독이라면 뭐 사실 뭐 제 스스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고 또 특히 우리 수원 삼성 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목표가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착실하게 좀 잘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작년에 제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 팬분들한테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올해는 시즌이 끝났을 때 다 같이 웃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는 이제 중도에 부임하셨지만 올 시즌은 시즌 시작부터 이제 감독님이 직접 이렇게 구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 시즌과 올해 그 차이로 인해서 좀 구상이나 운영이 달라지는 부분도 좀 있을까요? 일단 작년에는 아주 급한 상황에서 제가 좀 부임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선수단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구단 상황의 분위기도 익혀야 되고 또 제가 하고 싶어하는 축구도 또 게임 모델을 제시하면서 선수들한테 또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걸 프리시즌 때 한 게 아니라 시즌 중에 일주일마다 매번 그러한 상황들의 바쁜 시간 안에서 제가 시간을 쪼개서 선수들하고 계속 공유를 했기 때문에 되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생각만큼 잘 내가 원하는 경기력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도 꽤 했던 것 같아요. 뭐 그 이유는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바꾼다는 건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또 한 번 작년에 느꼈고요. 또 올 시즌을 이제 준비하면서 새로 온 선수들이 많이 합류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들과 또 기존에 남아있던 친구들을 비교를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작년에 그래도 6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 지금 선수들을 바라봤을 때는 많이 성장했구나. 내가 하고 싶어하는 축구에 많이 접근이 돼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번 프리시즌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능력 있는 친구들과 기존에 잔류한 친구들이 잘 좋은 경쟁을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아주 좀 크게 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K2가 다른 감독님들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체력도 정말 많이 필요하고 흔히 말해서 좀 생각보다 정말 빡세다 이렇게들 하시는데 감독님이 좀 경험해 보시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네,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준비한 축구 색깔들이 있겠지만 또 실제 경기 상황에 들어갔을 때는 어느 한쪽을 축구를 잘 못하는 네거티브한 축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본인들이 준비한 게임 플랜대로 사실 경기를 좀 운영을 해주고 본인의 색깔들을 많이 입혀줬다면 사실 좀 더 재밌는 축구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예 네거티브한 축구를 하면서 승리하는 축구를 좀 많이 접근을 했기 때문에 K2는 그래서 좀 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플레이를 많이 선호하지 않는 팀이다 보니 오히려 카운터를 더 많이 맞기도 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작년에 이제 경기를 통해서 좀 많이 경험을 했고 올해는 그러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축구들을 좀 더 잘하려고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안양 경기 보시면서 약간 동기부여도 됐을 것 같아요. 집에 갔었어요. 네, 뭐 부럽더라고요. 네, 또 안양 팀이 얼마나 많이 힘들게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는지도 옆에서 잘 알고 있고 또 저도 또 안양에 또 일원으로서 선수 생활도 했고 그래서 그 팀이 일부 리그 올라갔을 때는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기뻤고요. 또 개막전에 그 일부 리그 챔피언 팀을 또 이기면서 또 승리하는 모습을 봤을 때 축구라는 건 정말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저 또한 올해 시즌에도 매 경기 어떠한 예측도 할 수 없고 결과를 또 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팀과 상대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물어뜯어서 승리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좀 예측 불가능하게 하는 가장 좀
골라주신다면 K2에서 과연 저는 많이 고민을 좀 해봤어요. 과연 다크호스 팀, 뭐 K2에서 과연 이 다크호스 팀이 과연 특정한 팀이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러니까 전체 14개 팀 전체가 다 우승 후보가 될 수 있고요. K2는. 그다음에 14개 팀 전체가 다크호스 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한 시즌, 그러니까 반 시즌이지만 해봤지만 해보니까 이거는 예측하고는 전혀 다르게 K2는 흘러가기 때문에 단지 그 스쿼드에 있는 네임밸류, 그냥 선수의 빅네임으로 인해서 지금 우선순위가 조금 미디어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K2에서는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승격이라는 이런 목표를 위해서 수원이 반드시 꼭 잡아야 하는 팀이 있다라고 꼽는다는 그런 팀들도 있을까요? 명확합니다. 뭐 저희보다 작년에 순위가 위에 있는 팀들은 무조건 다 잡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원하는 목표를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네임밸류, 선수들의 네임밸류에 따라 평가가 좀 나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인천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뭐 당연히 1부에서 바로 내려온 팀이기도 하고 수원도 작년에 같은 처지에서 좀 그런 걸 겪기는 했는데 좀 이 1부에 내려온 팀에게 좀 따끔한 경고가 있다면 뭐 저희 팀이 뭐 작년에 잘하지 못해서 뭐 사실 어느 한 팀에 대한 뭐 경고라든지 이런 말을 할 위치는 아닌 것 같고, 네. 하지만 K1에서 강등을 당했다는 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팀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강등을 당했고 다이렉트. 또 그 다이렉트 강등을 당한 팀이 K1에서 그 스쿼드를 그대로 보유를 했다고 한들 K2에서 무조건 다이렉트 승격을 한다라는 거는 저는 그 원리는 기준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작년에 저희가 절실하게 그걸 경험을 했고, 예, 그래서 뭐 인천이 좋은 스쿼드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하지만 작년에 다이렉트 강등을 당했기 때문에 어떠한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고, 또 새로운 감독이 오셨지만 짧은 시간에 큰 변화를 얼마만큼 가져갔을지는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즌을 치르다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뭐 네거티브한 축구 말씀하셨지만 지난 시즌에도 수원이 사실 수비보다는 공격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네. 공격의 프리시즌인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대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이제 좋았던 부분은 이제 최소 실점을 했고 리그에서 그 부분은 그 기조를 그대로 올 시즌도 꼭 가져가야 된다는 건 확고한 제 신념을 갖고 있고.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작년에 득점력이었죠. 저희가 이제 46득점을 하면서 전체 리그 한 7위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러한 득점력을 좀 더 작년에 그런 갈증들을 풀기 위해서 능력 있고 금정내 있는 선수들을 올해 좀 선수 구성원으로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류체코나 뭐 브루노 실바, 그다음에 김지현 선수, 또 김현 선수도 지금 컨디션이 정상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언제든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감독이 터치할 수 없는 범위가 전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특히 그 페널티 박스 주변이나 그 안에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 능력으로 인해서 또 득점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올해는 그러한 능력치를 갖고 있는 선수들을 보유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작년에 그 득점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갈증을 올해 그 친구들이 꼭 풀어줄 거라고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채토 선수 이야기가 마침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라이벌 팀으로 이적이다 보니까 팬들의 좀 왈가왈부가 많긴 했는데 좀 감독님 좀 어떤 기대가 되는지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첫날 훈련하고 난 다음에 아주 좋은 선수라는 걸 확신을 했고요. 올 시즌에 작년에 그 득점력이 부족했던 부분에 분명히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졌고, 훈련에서 보여준 모습이라든지 또 연습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확실히 경험이 많고 득점 능력에서는 확실히 좋은 감각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날 저희 훈련복이나 유니폼 입었을 때 제가 블루첸코라고 제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예, 빨간색보다는 블루 색깔이 훨씬 더 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또 14팀이 되면서 좀 경기 운영도 달라지고 하는데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변화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전 오히려 좀 잘 됐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작년 한 시즌 끝나고 전체 리뷰를 좀 진행을 했을 때 저희가 박싱데이 때 좀 좋은 승점들을 많이 못 가져갔고요. 또 저희가 박싱데이 하기 전까지 연승을 타고 있을 때 꼭 그 A매치 기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걸렸어요. 근데 그 브레이크 타임을 2주를 하든지 10일 동안 훈련을 준비하고 난 첫 경기에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흐름이 계속 뚝뚝 끊긴 부분이 너무 많이 아쉬웠기 때문에 올 시즌은 쉬는 거 없이 매주마다 한 경기씩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은 오히려 전 더 잘 됐다라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화성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새로 들어오는 신생팀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환영할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하지만 그 화성 FC 팀이 어떤 전력을 갖고 있고 어떤 팀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함부로 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좋은 뭐 감독님이 오셨고 또 K리그에서 또 이런 값이 있는 감독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K리그 발전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이 2부로 가면서 2부 리그가 이제 흥행도 굉장히 많이 된 점은 팀으로서는 뭐 강등이 된 게 아쉽지만 네. 또 흥행 열기는 또 대단했는데 2부 리그가 올해도 팬들이 굉장히 열정 많은 팬들이 많이 찾아오실 것 같은데 좀 팬들에게 각오를 남기시죠. 네, 작년 시즌 동안 저희가 뭐 어디 원정을 가든지 우리 홈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수원 삼성 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수원 삼성 팬분들 덕분에 K2의 판도가 좀 달라졌다. 또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고 또 엄청난 흥행을 가져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수원 삼성 그러니까 뭐 수원 삼성 선수단 구단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수원 삼성을 좋아하는 수원 삼성 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 시즌은 우리 수원 삼성 팬분들께서 또 변함없이 또 큰 응원과 격려와 지지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